자, 여러분들 일단 암기는 다 해오셨죠?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의 뼈대를 갖는 문장을 4형식 문장이라고 부르죠. 선생님이 문장 형식은 동사의 특성만 이해하면 거저먹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인 타동사들이 목적어 한 개를 동반한 채로 3형식 문장을 만드는 반면, 아니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는 타동사이길래 목적어를 2개씩이나 동반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일단 4형식 동사는 타동사들 중에서 주다 뜻을 갖는 동사들이다 라는 점으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자, 그는 건네주었다 소금을 투미 나에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의 구성을 가지고 있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뼈대의 3형식 문장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요전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부사라 해서 항상 있으나 없으나 한 정도의 하찮은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사에도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사는요, 동사와 함께 나타나려는 성질이 강한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주었다 또는 준다 라는 말을 할 때 보면은 무엇을 누구에게 주었다 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뜻의 목적어 뿐만이 아니고 누구에게 뜻의 부사도 거의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함께 말하는 편인데, 자,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라는 부사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사이기는 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에는 쳐주지는 않죠. 자, 여러분들 영어에서는요, 이러한 문장을 약간 변형시켜서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그것은 바로 이 에게 뜻의 전치사를 생략한 채로 받는 사람을 주어지는 물건보다 앞서서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은요,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일치합니다만 형식적으로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자, to me라는 전치사 붙어있던 명사에서, 자, 전치사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으로써, 자, 부사였던 것이 목적어로, 동사의 목적어로 편입된 것인데요. 자, 영어에서는 동사 뒤에 명사, 특히나 동사 뒤에 있으면서 전치사 붙어있지 않는 명사는 목적어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한 개였던 것이 목적어 2개로 변한 것은 문장의 뼈대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해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서로 스타일이 다른 것으로 인정해 주고요. 이러한 스타일을 가진 문장을 우리가 4형식 문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4형식 문장 알고 나니까 조금 싱겁죠? 주다 뜻의 동사가 누구에게 라는 정보를 부사 형태로 동반하게 되면은, 자, 3형식 동사요, 3형식 문장이라고 불러주는 것이고요. 주다 뜻의 동사가 누구에게 라는 정보를 목적어 형태로 동반하게 되면은, 자, 4형식 동사요, 4형식 문장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신기하다면 신기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말 을르리야 영어에는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소금을 할 때에 을르리라는 글자를 영어에서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영어에도 에게의 뜻의 전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신기한 점이기는 신기한 점이기도 하죠. 자, 어쨌거나 이 4형식 문장이라는 것은요, 영어에 이 4형식 문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영어에서 어떤 새로운 표현법이, 아주 현격한 새로운 표현법이 등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을 조금 더 쉽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등장한 표현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비록 전치사 하나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하나의 단어라도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조금 뒤에 선생님이 First Timers 코너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해 두실 점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라는 문장을 영작하고자 하실 때 이러한 방식 또는 이러한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영작하실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러한 문장을 만나셨을 때 해석하는 방법까지 익혀 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미국 사람들은 건네주었다. 나 소금 이런 식으로만 말해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 동사 뒤에 첫 번째 명사에다가는 에게, 두 번째 명사에다가는 을를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할 점이라면은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바로 나오는 명사에다가 을을 붙이기 쉽죠. 하지만 이렇게 주다 뜻의 동사가 있으면서 그 주다 뜻의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명사에다가 꼭 에게를 붙이셔야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에 의하면 자, 사형식 문장 속에는 에게 붙여주는 목적어와 을을 붙여주는 목적어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가 나타난다는 것을 공부했는데 이 두 개의 목적어를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름으로 불러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우개를 친구에게 주는 동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선생님에게서 친구에게로 옮겨지는 이 지우개야말로 주는 동작의 영향을 제대로 받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주어지는 물건은 주는 동작의 영향을 직접 받은 대상이다 라고 해서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자, 영어로는 다이렉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DO라고 줄여 쓸 수가 있고, 자, 가만히 있다가 옮겨지는 물건을 받은 정도로만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 이 받는 사람은 주는 동작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대상이다 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인다이렉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IO라고 줄여서 표시를 하고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형식의 어순을 암기할 때에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렇게 암기를 하거나 SV, IO, DO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보통 사형식을 설명할 때에 이 두 가지 문법 용어가 흔히 소개되기 때문에 선생님 또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법 용어를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몰라도요. 사형식을 영작하거나 독해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 하나 필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표시 한번 해보세요. 영어에서는요, 어느 자리에는 꼭 사람만, 어느 자리에는 꼭 사물만 나오라는 법은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는 동작도요, 자, 꼭 사람에게 사물을 주라는 법은 없어요. 뭐, 사물에게 사물을 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사람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하지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미리 해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표시를 한 것은 그래도 대체로 사람에게 사물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더욱더 정확한 표시를 위해서는 이렇게 받는 사람 또는 사물, 주어지는 사물 또는 사람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만 더 정확한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주다 뜻의 동사는 3형식 문장도 구성할 수 있고 4형식 문장도 구성할 수 있는데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에게 뜻의 전치사를 살려내야 되겠죠. 여러분 이때 꼭 전치사 to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for를 쓸 수도 있고 of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다 뜻의 동사들은요. 이때 사용하는 전치사를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암기해 놓도록 하시는데요. 대체로는 to를 사용하니까 for를 사용하는 make와 buy 그리고 of를 사용하는 ask를 더욱 중점적으로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따금씩 make와 buy와 ask가 어떻게 주다의 뜻인지 왜 주다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자, make에는 만들다 뿐만 아니고 만들어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 buy도 사다 뿐만 아니고 사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다 뜻의 동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ask, 묻다, 우리 묻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묻는 것은 질문거리를 남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sk 또한 주다의 뜻인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불러드리는 거 하나 필기해 보시겠어요? 자, 모든 주다 뜻의 동사가 4형식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주다 뜻의 동사가 사형식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까지 필기를 하세요. 자, provide A for B는 A를 for B, B에게 공급하다라는 뜻의 표현인데 이 표현은요. 주다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급하는 건 주는 거잖아요. 주다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형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다의 뜻이면서 삼형식 문장도 구성할 수 있고 사형식 문장도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칠판에 보이는 이러한 동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사형식 문장을 잘 독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장을 만났을 때 사형식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사형식 문장을 해석하는 요령까지 익혀 놓아야 하는 것인데요. 자, 사형식 문장은 삼형식 문장에 비해서 목적어를 2배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선생님이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영어의 어순을 암기할 때에 주어니, 목적어니, 보어니 하는 문장 성분의 순서를 보통 많이 암기하는데요. 사실상 이 문장 성분의 순서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품사의 순서를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2개 있다라는 식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도 동사 뒤에 명사가 2개 나온다라고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명사가 2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자, 이렇게 품사의 순서도 항상 꼭 암기를 해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해석은 첫 번째 목적어에 에게, 두 번째 목적어에 을을 붙여주면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도 필기 한번 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사형식 문장 몇 개 같이 독해해 보도록 할게요. 엑서사이즈 4번의 1번 문장인데요.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언뜻 보면 꽤나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자, 하지만은 비서와 문서라는 명사 2개가 나타난 문장이므로 사형식 문장인 거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한번 스스로 해석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4번 문장 볼게요. 한 신사가 샀다. 모든 사람을 in my class, 나의 교실에서 여러분들 한 신사가 나의 교실에서 모든 사람을 샀다. 내용이 이상하죠. 내용이 이상할 뿐만 아니고 해석이 얼추 끝난 것 같은데 그 뒤에 정체 모를 무언가가 남게 되죠. 여러분들이 독해하시다가 이러한 현상을 만나셨을 때는요. 자, 이것도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명사가 있길래 명사를 하고 끊고 전치사 구를 처리했더니 즉 이 전치사 구를 여러분들이 부사로 판단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용도 이상하고 뒤에 정체 모를 무언가가 남게 될 때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바꿔서 이런 식의 독해도 한번 시도해 보셔야 돼요. 이 전치사 구를 형용사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명사, 전치사 구를 통째로 목적어로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이것이 바로 뭔지가 느껴지게 되실 거예요. 자, 이거 필기에 놓으신 다음에 자, 이 문장에서도요. 자, 명사 뒤에 전치사 구를 부사로 판단해서 끊지 마시고 형용사로 보신 다음 꾸민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만큼을 목적어로 보게 됐을 때에 아하, 동사 뒤에 명사 한 개와 명사 하나가 더 나타난 것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문장 구조를 파악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동사 뒤에
명사 두 개 있고 이 명사는 in my class라는 전치사구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이 명사는 delicious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동사 뒤에 명사 두 개 나타난 사형식 문장인 거네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사형식 문장 속의 by는 사다 보다는 사주다의 뜻이 더 좋겠죠. 그러므로 한 신사가 사주었다. 나의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5번 문장은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그녀의 엄마는 만들다 말고 만들어 주었다가 좋겠죠? 그녀의 엄마는 만들어 주었다. 그녀에게 새로운 드레스를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문장에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로부터 하나의 질문을 받고서 크게 당황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she의 목적격도 허고 소유격도 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를 목적격 허로 봐서 목적어 두 개 있는 문장으로 보지 말고 이 허를 소유격으로 봐서 그녀의 새 드레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냐. 즉 다시 말하면 그녀의 엄마는 만들었다. 그녀의 새 드레스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삼형식 문장으로 볼 수는 없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순간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영어에 이런 원리가 있죠. 한정사끼리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보면 허를 소유격으로 봐서 그녀의라는 해석을 하게 되면은 관사와 함께 나타난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허는 소유격으로 볼 수는 없겠다. 목적격으로 봐서 목적어가 두 개 있는 사형식 문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6번 문장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그들은 질문했다.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과정에서 질문들을 질문했다라고 해서 질문자가 두 번 나오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자, 영어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장에도 적응을 해야지 되는 것이겠네요. 자, 그리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장에서 동사 기분은 전치사 to를 사용하죠. 그러므로 첫 번째 목적어에 전치사 to 붙여서 뒤로 빼주시면은 사형식 문장이 삼형식 문장으로 전환되겠네요. 자, 그리고 5번 문장에 동사 make는 전치사 for를 사용하죠. 그러므로 첫 번째 목적어에 전치사 for 붙이셔서 뒤로 빼주셔서 이렇게 for her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은 사형식 문장이 삼형식 문장으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자, 6번 문장에서 동사 ask는 전치사 of를 사용하자. 그러므로 첫 번째 목적어에 전치사 of 붙이셔서 of us 형태로 뒤로 빼주시면은 사형식 문장이 삼형식 문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가 끝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복습은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